미자는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다. 은숙이의 집 앞에 선지 벌써 10분이 넘었을 텐데 여전히 집 문에 손을 올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3개월 전 은숙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함께했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했다. 미자야, 부탁이 있어. 절대 울지 말고 들어줘. 병상에서 은숙이가 말했던 마지막 부탁. 자식들이 오기 전에 미자가 먼저 집을 한번 둘러보고 정리해달라는 것이었다. 40년 지기 친구로서 은숙이만이 알고 있는 것들을 먼저 챙겨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때 은숙이는 이상하게도 내 서재 책상 서랍 맨 아래에 내가 꼭 봐야 할 게 있어라고 덧붙였다. 미자는 6개월 전 제주도 여행을 떠올렸다. 환갑을 맞아 둘이서 떠난 그 여행에서 은숙이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바다를 바라보며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것 같아라고 웃던 모습이 선명했다. 그때 미자는 속으로 생각했었다. 역시 은숙이는 달라. 평생 회사에서 부장까지 승진한 몇 안 되는 여성 중 한 명이었던 은숙이. 아이들 키우면서도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가져와 하면서 인정받았던 사람. 미자 같은 평범한 사무직과는 차원이 다른 커리어 우먼이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 은숙이가 갑자기 미자야, 나 혹시 죽으면 하고 말을 꺼내다가 멈췄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고 미자가 놀라자 은숙이는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네라며 웃어넘겼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다. 우리 80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매년 여행 다니자고 약속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런데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은숙이는 갑자기 창백해졌다. 호텔 화장실에서 피를 토한 것이었다. 급히 병원에 갔고 응급실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 아마 3-4개월 정도. 의사의 말을 듣는 은숙이의 표정을 미자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토록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온 친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인 줄 몰랐다. 왜 하필 은숙이가? 미자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하지만 은숙이는 다음 날부터 다시 일어섰다. 미자야, 울면서 시간 보낼 거 없어. 남은 시간이나 의미 있게 써야지. 그렇게 말하며 오히려 미자를 위로했다. 마지막까지도 은숙이다웠다. 그리고 그때부터 은숙이는 뭔가를 급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문을 열자 은숙이의 향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라벤더 향초와 오래된 책들, 그리고 그녀만의 따뜻한 냄새. 미자는 현관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거실부터 시작했다. 은숙이가 평생 모아온 것들이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미자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책꽂이에는 경영학 서적들과 자기계발서가 빽빽했지만 정작 은숙이가 좋아했던 소설책들은 손때가 묻지 않은 채로 꽂혀 있었다. 탁자 위에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DVD들이 쌓여 있었다. 겨울연가, 커피 프린스 1호점, 시크릿 가든. 은숙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드라마들이었다. 언젠가 시간 날 때 몰아서 봐야지라고 항상 말했던 그 드라마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중 겨울연가 DVD만은 포장이 뜯어져 있었고
플레이어 안에 들어 있었다. 언제 이걸 봤을까? 미자는 의아해했다. 미자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은 달랐다.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봤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안일을 미루고라도 만들어 먹었다. 회사에서도 승진 욕심 없이 편안하게 일했다. 그래서 은숙이를 늘 부러워했었다. 나도 은숙이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었다면. 하지만 지금 이 집을 보니 알 것 같았다. 은숙이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다는 것을. 주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미자는 더욱 놀랐다. 비싼 그릇들과 식기들이 가득했지만 대부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명절 때나 손님 올 때를 위해 아껴둔 것들이었다. 그런데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작고 예쁜 찻잔 하나만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 컵받침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미자와 차 마시기라고 적혀 있었다. 아이들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둔 거야. 은숙이가 생전에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결국 큰 딸은 이미 시댁에서 식기를 다 해줬고 작은 딸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한다며 그릇을 많이 갖기 싫어했다. 은숙이는 자신이 아껴둔 예쁜 그릇들을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났다. 미자는 자신의 주방을 떠올렸다. 비싸지 않아도 마음에 드는 그릇이 있으면 바로 사서 썼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해줄 때면 예쁜 그릇에 정성껏 담아주곤 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었다. 은숙이의 안방으로 향했다. 옷장을 열어보니 정장들이 줄을 이뤘다. 하지만 맨 안쪽에는 평상복들이 몇 벌 걸려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하나 연한 분홍색 원피스에는 태그가 그대로 달려 있었다. 새 옷이었다. 옷장 문 안쪽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퇴직하면 입을 옷들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숙이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서 가장 놀란 것은 정리된 서랍들이었다. 모든 서랍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미자에게 마이너스 우리 함께 찍은 사진들. 영희에게 마이너스 엄마가 아껴두던 반지들. 민수에게 마이너스 아빠 군복과 훈장들. 회사 후배들에게 마이너스 경영 관련 서적들. 은숙이는 이미 자신의 짐을 정리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까지도 치밀하고 완벽했다. 미자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젊은 시절부터 함께 찍은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은숙이가 아껴두던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미자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20대의 그들, 결혼하던 날의 들러리를 서주던 모습, 아이들을 키우며 바쁘던 30-40대. 그 시절 은숙이는 항상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아이들 운동회에도 소풍에도 회사에서 급히 달려와 정장 차림으로 참석했었다.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항상 미안해하던 은숙이. 반면 미자는 여유롭게 도시락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50-60대 사진들도 마찬가지였다. 남편들을 떠나보내고 서로 의지하던 시절, 은숙이는 여전히 바빴다. 부장으로 승진한 후 더욱 바빠졌다. 미자가 이제 좀 쉬면서 살자고 해도 아직 일할 나이야. 조금 더 해야지라고 답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6개월 전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은숙이의 모습.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시한부 인생을 그토록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온 내가 왜. 미자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다. 불공평해, 정말 불공평해.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다. 은숙이가 당당해 보였던 이유가 정말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편지 중 하나를 열어보니 은숙이의 편지가 있었다. 미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부탁을 들어줘서 고마워. 나는 6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 우리가 평생 모아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소중한 게 얼마나 적은지도. 제주도에서 마지막 날 아침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도 내가 나보다 더 슬퍼하더라. 왜 하필 은숙이가 그토록 당당하게 살아온 은숙이가 하면서 하지만 미자야, 나는 후회 없어.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후회가 많아. 항상 너를 부러워했어. 너는 보고 싶은 드라마를 그때그때 다 보고 입고 싶은 옷을 사서 입고 가족들과 맛있는 걸 해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잖아. 나는 늘 나중에 하면서 미뤘어. 승진하고 나서,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그런데 그 나중이 영영 오지 않더라. 내가 아껴둔 예쁜 그릇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 보지 못한 드라마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내 삶은 살지 못했어. 특히 마지막 3개월 동안 내가 해준 집밥들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알아?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상들이 내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내 집에서 함께 드라마 보며 웃던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 미자야, 너도 이제 생각해봐. 우리 나이면 정리할 때가 됐어. 하지만 나처럼 아끼기만 하지 말고 정말 소중한 것들은 지금 당장 누리면서 살아. 예쁜 그릇에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보고 싶은 영화 보고.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행복이 아닐까?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게 더 의미 있을 거야. 서랍 맨 아래 있는 건 꼭 봐줘. 너만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미자는 편지를 읽고 나서 은숙이가 마지막에 언급한 서랍 맨 아래를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은숙이의 일기장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작은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 미자야, 이 일기는 내가 아픈 걸 알고 난 후 3개월 동안 쓴 거야. 너만 읽어줘.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2024년 3월 15일 제주도에서 진단받은 날. 오늘 의사가 3-4개월이라고 했다. 미자는 내가 당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지금 너무 무서워. 그동안 미뤄왔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다. 못다 본 드라마들, 못다 입은 옷들, 못다 쓴 예쁜 그릇들. 그리고 무엇보다 미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3월 20일. 미자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냥 된장찌개였는데 왜 이렇게 맛있을까? 내가 아껴둔 비싼 그릇들보다 미자네 낡은 그릇에 담긴 밥이 더 맛있었다. 미자는 별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별것이었다. 4월 2일. 어젯밤 처음으로 겨울 연가를 다 봤다. 울면서 배용준이 기억을 잃었을 때가
제일 슬펐다. 나도 기억을 잃기 전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기억해 두고 싶다. 미자와의 추억들을. 4월 10일. 미자가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며 적금을 깨서 가져왔다. 나는 평생 돈을 아끼며 살았는데 미자는 친구를 위해 망설임 없이 쓴다. 누가 더 풍요롭게 산 건지 모르겠다. 5월 1일. 오늘 미자와 함께 그 예쁜 찻잔으로 차를 마셨다. 이제야 써보는구나. 미자가 왜 이렇게 예쁜 걸 안 썼어? 라고 물어봤다. 대답할 수 없었다. 언제 쓸 거냐고 물으면 이제야 알았다. 바로 지금이었다. 5월 15일 마지막 일기. 미자야, 이 일기를 내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겠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마지막 3개월 동안 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내 인생의 보물이었어. 내가 가져온 집밥을 먹으며 함께 드라마를 보며 그냥 수다를 떨며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내게는 기적이었어. 나는 평생 언젠가를 기다리며 살았어. 언젠가 승진하면, 언젠가 아이들이 다 크면, 언젠가 은퇴하면. 그런데 그 언젠가는 오지 않더라. 미자야, 너는 지금을 사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부러워했던 거야. 제발 내 실수를 반복하지 마. 정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 사랑해, 내 평생 친구야. 미자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일기장 뒷표지에 작은 봉투가 붙어 있었다. 그 안에는 은행 통장과 도장,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미자야, 이건 내가 평생 아껴둔 돈이야. 3억 원 정도 될 거야. 아이들은 각자 집도 있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가져. 나 대신 쓰면서 살아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미자는 손을 떨며 통장을 펼쳐보았다. 정말로 3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다. 은숙이가 평생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숙이의 자녀들이 온 것이었다. 이모, 여기 계셨구나. 큰딸 영희가 들어왔다. 미자는 급하게 통장과 일기장을 숨겼다. 은숙이가 자녀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았다. 정리 다 되셨어요? 작은 아들 민수도 들어왔다. 응, 이모가 미리 다 정리해뒀더라. 참 치밀한 사람이었어. 미자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물건들을 받아갔다. 영희는 어머니의 반지를 끼어보며 눈물을 흘렸고 민수는 아버지의 군복을 만지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이모, 엄마가 이모한테 특별히 뭐 남긴 거 없어요? 영희가 물어봤다. 미자는 진주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이것만. 엄마가 제일 아끼던 목걸이네요. 이모가 가지세요. 아이들이 떠난 후 미자는 혼자 남아 은숙이의 집을 다시 둘러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은숙이가 남긴 진짜 메시지를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미자는 은숙이의 집 정리를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은숙이의 일기장과 통장, 그리고 그 예쁜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미자의 집은 은숙이 집과는 달랐다. 30년간 잘 써온 그릇들, 자주 입어서 편안해진 옷들, 여러 번 읽어서 모서리가 해진 책들.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너무 많았다. 읽지 않는 책들, 입지 않는 옷들, 부서진 가전제품들.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었다. 아이들이 이걸 다 정리해야 한다면 미자는 그날부터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은숙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매일 조금씩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나누어 가면서도 정말 소중한 것들은 아끼지 않고 사용하기로 했다. 은숙이가 준 그 예쁜 찻잔으로 매일 차를 마시고 예쁜 그릇에 혼자서도 정성껏 밥을 차려 먹었다. 그리고 은숙이의 돈으로 오랫동안 미뤄왔던 유럽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물건을 정리할수록 마음도 가벼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아끼지 않고 쓸 때 오는 작은 행복들을. 한 달 후, 미자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미야, 엄마가 집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어. 너희들 부담 주기 싫어서.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은숙이 이모가 가르쳐 준 거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깔끔하게 정리된 마음과 집이라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거래.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은숙이 이모는 평생 나중을 위해 아끼며 살았어. 나는 그런 이모가 당당해 보여서 부러워했는데 사실 이모는 내가 부러웠다고 하더라. 소소한 일상을 즐기며 사는 모습이. 엄마, 영미야, 60이 넘어서 깨달았어. 인생도 집도 마지막엔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겨두는 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소중한 것들은 아끼기만 하면 안 되고 함께 나누고 즐겨야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배려가 아닐까? 전화 너머로 딸의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미자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은숙이가 자신에게 전해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도 그 선물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차례라는 것을.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미자는 은숙이의 진주 목걸이를 만지며 혼자 중얼거렸다. 고마워, 은숙아. 마지막까지 좋은 친구였어. 그리고 미안해.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몰라줘서. 그리고 내일 또 무엇을 정리할지, 무엇을 즐길지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리하는 일이 슬픈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준비이면서 동시에 지금을 더 소중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은숙이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펼쳐보며 미자는 다짐했다.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겠다고. 그리고 은숙이가 남긴 그 돈으로 은숙이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대신 해보겠다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보면서 그것이 친구에 대한 진짜 추도이자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미자는 은숙이의 찻잔에 차를 우려 마시며 혼자 말했다. 은숙아, 나 이제 알겠어. 정리한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들을 더 빛나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소중한 것들을 지금 당장 누리며 사는 거고.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다. 미자는 은숙이도 어딘가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마침내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친구가 이해해줬으니까. 여러분 미자와 은숙의 이야기에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공감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